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병이 북스의 영삼입니다. 캡틴 마블의 2차 공식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캡틴 마블이 초능력을 얻게 된 것과 머리카락과 눈이 멀쩡한 닉 퓨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캡틴 마블이 빛을 내뿜으면서 우주에서 싸우는 모습은 진짜로 지금까지의 히어로 중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캡틴 마블 코믹스 중에서 11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작을 다룰까 하는데요. 캡틴 마블 프렐류드는 곧 개봉될 영화와 공식적으로 관련이 있는 코믹스이기도 합니다. 보통 영화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준다던가 숨겨진 설정이나 영화에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를 담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캡틴 마블 프렐류드에서 특정 영화의 장면이 나왔다면 그게 바로 영화 캡틴 마블의 스토리와도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장면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장면입니다. 파이기는 원래 캡틴 마블을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 등장시키려고 했었죠. 원래 초기 각본에는 캡틴 마블이 등장했으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뺐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캡틴 마블이 아직 MCU에 등장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히어로가 됐었는지 설명이 없어서 뺐다고 한 거죠. 뭐 저라도 갑자기 캡틴 마블이 복장을 갖추고 완성된 상태에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쌓이지겠네요. 뜬금없이 나온 히어로가 여태껏 나온 히어로들보다 강력하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저라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코믹스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삭제된 장면들을 보충하려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울트론이 도시 그 자체를 하늘로 끌어올려서 캡틴과 블랙 위도우가 멘붕하는 장면이죠. 이 둘은 아이언맨과 대화를 나누는데 캡틴 마블에 관련한 대화가 없는 걸 보면 에이지 오브 울트론 당시에도 캡틴 마블은 이들과는 연결고리가 없는 모양입니다. 여기 비행선에 타 있는 닉 퓨리는 뭔가 알고 있겠죠. 이번 코믹스에서도 영화에서도 캡틴 마블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닉 퓨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Thanks, Ray. Pulled her out of mothballs with a couple of old friends. She's dusty, but she'll do. Fury, you son of a bitch. 아마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캡틴 마블이 등장했다면 바로 이 장면에서 닉 퓨리가 삐삐를 쳐서 캡틴 마블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대신에 영화에선 이 비행선 자체를 고치는데 얘 친구를 언급하는데 이건 아마도 비행사였던 캡틴 마블의 도움을 받았던 과거를 지칭하는 듯합니다. 다음 장면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캡틴 아메리카 11화로 넘어갑니다. 11화가 일어나고 있을 동안 모든 히어로가 등장하고 모든 히어로가 싸웠죠. 하지만 닉 퓨리만은 등장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1화에서 닉 퓨리의 부재에 대해서 11화 각본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마커스가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닉 퓨리는 11화의 스토리 전개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는 말을 하죠. 11화 당시에 닉 퓨리가 어디 있었는지는 이번 코믹스에 짤막하게 등장합니다. 닉 퓨리는 공항에서 싸우는 히어로들을 보고도 별일 아닌 듯이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놓고는 자신은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손에 삐삐를 들고 어딘가로 가자고 합니다. 이건 아마도 캡틴 마블을 호출하는 삐삐겠죠? 닉 퓨리는 마리아 힐과 차에서 대화를 하는데 마리아는 떠나려는 닉 퓨리를 붙잡으려 하고 닉 퓨리는 여기서부터는 자기 혼자 가야 된다고 하죠. 계속해서 붙잡는 마리아 힐에게 닉 퓨리는 마지막 연락책이라면서 삐삐를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또 다른 삐삐를 가방에 넣어두고는 결국 비행기를 타고 사라지게 되죠. 자, 다음 장면은 11화가 끝나고 인피니티 워 사이의 시점인 듯합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팔콘, 블랙 위도우는 시리아에서 뭔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적들에게 결국 포위당하고 뭔가 위험에 빠지자 닉 퓨리가 나타나서 그들을 도와주죠. 그리고는 비행선 안에서 닉 퓨리와 캡틴 아메리카는 대화를 나누는데 닉 퓨리는 자신이 11화 사건 당시에 양측의 대립 구도를 모두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군가를 부를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이는 아마도 캡틴 마블이겠죠. 닉 퓨리는 11화 같은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캡틴 마블까지 부를 수는 없었고 훨씬 더 큰 사건이 터져야 그녀를 부를 만하다고 하죠. 그러면서 닉 퓨리는 찢어진 어벤져스가 합쳐져야 되니까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화해하고 재결합하기를 권합니다. 이에 캡틴은 아이언맨과 연락책은 있으니까 화해할 길은 열어뒀다면서 완곡하게 거절을 하죠.
다음은 캡틴 아메리카의 반대 진영이었던 아이언맨입니다. 이때 아이언맨은 인피니티 워에 나왔었던 나노수트를 제작하는 중이었죠. 이런 토니에게 마리아 힐이 접근합니다. 마리아 힐도 토니에게 어서 캡틴 아메리카와 사이가 좋아지라고 푸시를 하는데 토니 스타크는 수트를 만드는 데 열중해서 그런지 듣는 척도 안 합니다. 이 장면들에선 11화가 끝나고 나서의 닉 퓨리의 행동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닉 퓨리는 마리아 힐과 흩어져서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를 재결합시키려고 힘을 쓰고 있는 중이죠. 이 둘의 화해는 실패로 끝났지만 주목해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코믹스가 아닌 캡틴 마블 코믹스에 등장한다는 거죠. 따라서 어쩌면은 캡틴 마블이 등장한 시점에서 두 히어로가 재결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닉 퓨리와 마리아 힐이 실패한 재결합을 캡틴 마블이 성공시키면 자연스럽게 캡틴 마블이 어벤져스에 합류하는 그림까지 그려지니까요. 자, 다음 장면은 조금 눈에 익은 장면입니다. 또다시 시간을 넘어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죠. 인피니티 워에서도 닉 퓨리는 별 활약이 없다가 마지막 쿠키 영상에만 나왔었죠. 마리아 힐과 닉 퓨리는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마리아 힐은 먼지가 돼서 사라지고 닉 퓨리도 먼지가 돼서 사라지는 중에 가방에 있던 삐삐를 찾아 삐삐를 치죠. 그리고는 진짜 캡틴 마블을 호출하고 이번 코믹스도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튼 이번 이슈는 닉 퓨리의 행적에 초점을 맞춥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 11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이 큰 사건 속에서 닉 퓨리와 캡틴 마블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죠. 닉 퓨리는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번에는 캡틴 마블이 그 성공을 만든다는 게 기정사실이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는 내용 속에 있는 이들의 내용이고 나머지 캡틴 마블의 설정과 스토리는 영화가 나와봐야 진짜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화 개봉 전에 나온 캡틴 마블 프렐류드 코믹스였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누르는 거 진짜로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엉삼이었습니다.